국내와 해외 이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럿거스 대학 이주택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관련한 외신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도록 하죠. 네, 최근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관한 차트입니다. 블룸버그에서 나왔는데요.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외신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Treasury Yield Curve Inversion Nears Most Extreme.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스프레드 42년 만에 최대폭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이 뉴스를 보는 이유, 불황의 전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키포인트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녹여져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인기가 높던 미국의 국채 수익률에 경보음이 들어왔습니다. 기대와 달리 연준이 금리 인상 지속 의지를 더 강력히 시사하면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안감을 반영하듯 미국의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지난 1981년 이후 최대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 블룸버그에서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올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했기 때문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을 경기 침체의 확실한 신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포인트 보겠습니다. 한편 블룸버그에서는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으로 해석한 흐름을 여기서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금리 역전이 역사적으로 극단적인 수준인 걸 블룸버그와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다르게 짚었습니다. 여기서는 경기 침체 위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금리 목표치 2%로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통상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BOFA에는 이번 금리 역전폭을 보면 성장률 약화보다는 인플레이션 하락 기대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단을 했고요. 다시 말해서 실질 금리가 경기 침체 위험보다는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뒤에 저희 한국은 지금 장마철인데 굉장히 밝아 보이네요, 햇살이. 네, 여기도 지금 비가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먼저 질문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미국 지금 채권에서는 경기 침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역전폭을 해석하는 관점도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 미국 증시 생각보다 지표들이 좋았습니다. 덕분에 3월 중순 이후에 쭉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도 공존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네, S&P 500은 3월달 지역은행 위기 이후에 세 달여간 15% 이상 올랐고요. 4,400선을 넘어서 4,455로 월요일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JP모건하고 웰스파고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기관들의 올해 목표치인 4,200에서 4,300을 넘어선 상태이고요. 최근 목표치를 올린 골드만삭스와 도이치뱅크의 목표치 4,500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나스닥은 3월 10일 이후에 세 달여 동안 24%나 상승하였습니다. CNN에서 보여주는 공포지수는 79로 투자자들이 극심한 탐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의 RSI도 일봉으로 보면은 69.67로 과열기간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70 이상 80을 넘어가면은 과열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의 경우에는 일봉으로 RSI가 67.21로 6월 26일에 과열기가 조금 식혀져서 풀백이라고 하죠. 20일 이동 평균선에 일단 다 썼습니다. 하지만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70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의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 12개월간의 S&P 500의 PE는 22.5로 5년 평균 22.5에 달했고요. 10년 평균 10.7보다 높은 편입니다. 20.7입니다. 이는 S&P 500에 속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꽉 차 있다는 의미인데요.
2020년에서 2021년에 걸친 PE를 유동성 버블이었다고 본다면 지금의 PE는 꽤 많이 올라온 걸로 보입니다. 또한 팩트셋에 따르면 향후 12개월간의 PE 예상치는 18.9로 5년 평균 18.6보다 높고요. 10년 평균 17.4보다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포워드 PE 레이쇼로 보더라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꽉 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퀀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기가 조금 거꾸로운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파생상품 시장의 풋콜옵션 상황도 사자에 베팅을 하는 콜옵션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73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사람들이 탐욕을 더 많이 보여주면서 사자에 베팅을 많이 한 상태고요. 보통은 0.80에서 1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지금은 0.80보다 낮아진 상태이고요. 이것은 지나친 탐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 또한 20 밑으로 13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로 시장의 변동성이 거의 없이 굉장히 탐욕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코로나 이전의 극도의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지금 증시가 과열됐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는 원인은 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번 상승 랠리를 이끈 것은 나스닥의 대형 IT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전반기에 31.7%나 올라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27.1% 오른 것과 더불어 전반기 아주 강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는 1월 달부터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를 필두로 나스닥은 인공지능 모멘텀을 탔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2010년 중반부터 꾸준히 인공지능에 투자를 해왔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테슬라와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엔비디아를 포함하여 7개의 대형 IT 기업 위주로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이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작년 말부터 우려했던 경기 침체 영향을 적게 받고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실적 발표도 마진율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예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잘 내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증시가 이렇게 랠리를 펼치고 있는 데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난 PCE 물가지수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이 심한 유가와 음식값을 포함한 헤드라인 물가가 4.3%에서 3.8%로 떨어졌고요. 시장은 올해 말에 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바라보는 근원 물가도 4.7%에서 4.6%로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7월부터는 물가가 떨어져서 지금까지의 기저효과는 앞으로는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시장은 물가 하락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또한 미시간에서 나온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해는 3.3%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또한 이것을 환영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증시가 랠리를 펼친 데에는 경제의 긴축 효과 등이 나타나면서 연방준비위원회의 긴축적 금리 인상이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시장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준의 긴축 효과는 이미 효율적인 주식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2연속 금리 인상 주장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한 번 더 금리를 5.25%에서 5.5%로 인상한 후에는 올해 말까지 계속 이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의 초점은 9월달 금리 인상에 놓여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5.25%에서 5.5%로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네 번째로 증시가 안정을 취한 이유는 지역은행을 포함한 은행들의 안정입니다. 3월 달에 불어닥쳤던 실리콘뱅크 등의 지역은행들의 파산 문제가 이제는 많이 안정을 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에 연준에서 행했던 스트레스 테스트를 대형 은행들이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상업용 부동산들의 파산이 은행들에게 주는 문제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은 은행 위기는 지나갔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가 랠리를 펼친 데에는 최근에 나온 금리 인하 등의 중국의 불양안들과 미중 간의 갈등의 화해 모드로의 일시적 전환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에 이어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도 이번 주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상무부 장관 또한 중국 방문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 규제를 확대하고 있는 미국이고 중국은 어제 게르마늄과 텔라늄의 수출 규제를 발표를 했지만 미국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하며 위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일단은 안정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모습인 것 같고 중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는 회복할 것으로 보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가 하반기 시작을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상반기 좋았는데 이게 또 하반기까지 이어질까 이거든요. 하반기는 어떨 거라고 보실까요? 관련해서는 최근 미국은 최근 미국은 GDP가 예상인 1.4%를 넘어서 2분기에 2%를 기록할 거예요. 지난번 1분기에 2.6%에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연준의 금리 인상 효과가 급격하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완만한 속도를 유지한다면 3분기까지는 큰 침체를 겪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지금 미국 국민들의 개인 소득을 보면 개인 소득도 여전히 0.4%로 잘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달 0.3%보다 더 올라간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에 따르면 64.4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심리 상태도 긍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자신감도 109.7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조업은 50 미만이 46.9로 계속 조금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서비스업 쪽은 아직도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은 지금 이번 주에 나오는 다양한 고용 지표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비농업 부분 고용과 실업률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33만 9천보다 낮아진 22만 5천을 예상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3.6%에서 3.7%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바라는 대로 비농업 부분 고용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완만하게 올라가 주변 하반기 침체는 약하게 올 것이라고 믿고 증시는 환영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강한 노동시장은 연준의 2% 장기 물가 목표와 더불어 금리 인상을 부추기면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변동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는 연준의 행보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의 노동 지표들과 다음 주 7월 11일에 있을 CPI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동성만 잘 넘긴다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달 중순부터 나오는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기업들이 마진율이 잘 나오고 가이던스를 높게 준다면 8월 중순까지는 서머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7월 14일부터 있을 은행주들의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어서 다음 기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킨지의 이야기고요. 저희가 기사 띄우고 바로 키포인트로도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블룸버그의 조사를 보니까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12개월 내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거의 60%에 달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맥킨지의 이런 견해, 이번 상반기 랠리가 경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매니저들의 경각심을 반영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AI 등의 붐이 글로벌 기술주 상승을 견인하고 다른 섹터의 약세를 가리고 있는데 매파적인 중앙은행으로 경기 연착륙에 대한 낙관록이 꽉 끼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제 맥킨지 전략가들은 투자 등급 채권을 추가하고 주식 비중을 낮출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교수님, 이런 게 비단 맥킨지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비중을 그러면 어떻게 조율을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저는 반반 전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100에서 자기 나이 뺀 것만큼 보통 위험 자산인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경기가 다른 세계에 비해서 좋고 금리 인상이 계속 예상되는 가운데 달러는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채권과 함께 좋은 안전자산이 또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장에 금리 인상을 포함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 달러를 적절하게 자산 배분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보통 나이가 이제 60 정도 되시는 분들은 100에서 60 정도 빼서 40 정도만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60 정도는 안전자산을 가져가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젊을수록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긴 하겠지만 아직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다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안전자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채권 시장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가장 큰 펀드 매니저인 맥킨지에서 기술주의 랠리 이후에는 채권을 사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이주택 교수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